입니다. 앞에서 50분 했으니까 저는 49분. 앉아서 해야 돼? 시간 맞춰서 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2001년도에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대학원에 다녔는데, 2001년도 대학원을 다녀서 지금 이제 가천대학교까지 한 24년째 대학원을 다니는 것 같습니다. 부경대 석사학위 3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해양대학교에서 14년도에 박사학위 받고,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에서 16년도에, 의류양식 박사과정 수료하고, 가천대학교에서 도시계획 박사과정에 밟고 있고, 그래서 24년째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생.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책도 좀 여러 권 썼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주로 벌어먹고 살고 있는 어민들 피해 보상해주고 있는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감정평가 실무 매뉴얼, 이걸 16년도에 제가 감정평가 협회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감정평가사 5,000명 정도 되는데, 어업보상과 관련돼서는 제가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정평가에서 어업보상은 제가 할 일이 끝났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가천대학교에 이제 도시계획, 이제 수산업을 말고 벗어나서 도시계획을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가천대학교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배우는데, 19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를 하는데, 교수님이 이제, 제시하는 논문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저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2020년 7월 달 그쯤 해서, 탄소 중립, 이런 얘기가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제가, 탄소 중립 도시를 주제로 해서 논문을 쓰겠다 그랬더니, 이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도시계획 하신 분들이, 탄소 중립 도시, 도시에 있어서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을 한다. 원래 전력은 발전소가 해안가 멀리 있잖아요. 근데 도시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대규모를 생산해서 거기에서 에너지 자료를 판다. 이걸 도시계획 한 사람이 상상을 못 했어요. 우리 교수님도 그건 논문거리, 박사학위 논문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쭉 지내다가 그래도 뭔가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이래서 이제 2000년부터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2년도에 보니까 이 젊은 여자 교수님, 서울대학교 여자 교수님이 탄소 중립 도시, 이제 말만 했지 그거를 이제 그런 게 이론적으로 계속 2020년 7월 14일 날 정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때부터 학계에서 이제 탄소 중립 도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미국에서, 외국에서 공부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인터뷰 좀 해달라. 이제 배우면 좀 물어볼 게 있다. 해서 날짜를 잡아서 서울대학교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2년 정도 공부한 뒤에 2년 정도 공부한 뒤에 제가 생각하는 도시는 이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에너지 자립 도시, 신재생 에너지 100% 써서 이런 도시, 이게 불가능하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제 또 힘을 또 얻었던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2017년도에 박사까지 들어갔으니까 이제 19년도부터 LH 신도시 계획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산 신도시 총괄 계획가를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면서 충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왼쪽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도시공사는 공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때 이게 몇 년 다음에 22년쯤 되는데 2020년 7월 달에 정부에서 2030년에 20%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그럼 공공기관이 앞서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충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아파트 짓는데 태양광에 대한 시설 자체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를 안 하고 발레를 했어요. 발레를 했더니 다시 심사를 해달라. 그래서 조금 일부 좀 설치를 하겠다. 비율이 얼마냐? 2%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발레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담당자들이 설계 변경하면 계속 비용이 오르잖아요. 온갖 압박이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심사를 통과시켜서 했는데 그 정도로 공공기관이 마인드가 2022년대도 마인드가 없습니다.
뭐,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LH는 더 심하잖아요. 3기 신도시 에너지 사용 계획서를 보면은 2028년도 태양광 시설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아시는 분? 1.2%, 1.2%. 그러니까 LH는 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거는 언제냐면은, 최종훈 국회의원님이, 우리 3기 신도시 관련돼가지고, 간담회를 이제 잡아줬습니다. 잡아줬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3기 신도시를 탄소 중립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제 프레임으로 갈 것인지를 좀 더 공부하려고 찾아봤더니 경기도의 2020년대 이원영 교수가 경기도형 그린 뉴딜 해가지고 이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을 또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경기도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했느냐, 거기에 하나면 어떠냐, 이런 걸 이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또 찾아가서 또 이제 공부도 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이원영 교수님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더 깊이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게 2년이 돼가지고, 이원영 교수님이 국토학교라는 것을 2023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같이 좀 국토학교에 같이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전국을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그 경주 채부잣집에 가서 견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하동에 가가지고 하회마을도 구경하고 이런 이제 쉬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1박 2일 좀 쉬고 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국토학교를 신청했는데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2, 3년 정도 한 3년 전에 제가 공황장애 가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토학교를 가서 좀 쉬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쉬는 데가 아니고 빡세게 공부를 많이 시켜요. 이게 누구냐면은 보면 여기 그림에 보면은 광노영 교육관님 계시고 여기 월정사 이제 주지스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원영 교수님,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강남훈 교수님, 우리나라 기본소득, 기본사회 창시자, 예, 이재명 대표님 이제 멘토죠. 그 다음에 이내경 다른백년 이사장님은 이제 민주당 비대위원장 잠시 했던 분이죠. 예, 이런 분들이 국토학교에 와가지고 막 강의를 하는 겁니다. 뭔 강의를 하느냐? 이제 시민의회를 입법화, 헌법에 넣어가지고 입법하겠다. 시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 국가가 그 결정을 한데 따라야 된다. 왜?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지 국민들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 시민의회가 되게 활발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일 맡기지 말고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정책 방향을 정하면 국회의원은 따라라. 이게 시민회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면은 너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해서 의회를 시민회를 만들어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하남에서도 시민회를 한번 조직해보자. 왜? 추미애 의원이 여기에 깊이 또 관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도 계시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민회가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지금 조직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추미애 의원 계시고 이내경 이사님 계시고 저도 제가 여기 찾아보면 제가 있는데 누구지 어딘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2021년도, 22년도 이제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이제 옛날에 전 시장 염태영 시장님이 수원시장님이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출마 선언했는데 나중에 이제 김동연 지사님이 나오면서 포기를 하신 거죠. 그때 2달 동안 이제 공약을 한 30명 정도 되는 제 또래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공약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22년도니까 이때도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이런 말이 나오는 초기. 그래서 도지사는 거의 대통령급 공약을 만들더라고요. 시장 만드는 공약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교수 30명에서 매주 2달 동안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교수들이 젊은 교수들인데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탄소 중립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게 탄소 중립이 뭔지 도시 지역에 있어서 뭐 수소라든가 뭐 이런 거 태양광이라든가 이걸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 이 교수들도 이런 개념 자체는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30명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공약을 만드는데 공약에서 맨 끝에 있었겠죠.
근데 마지막 2달 뒤에 스터디를 하면서 제일 앞부분에 온 게 뭡니까? 1번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선도하는 스마트 그린 경기해서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 자립 도시를 건설하자. 이게 일본 공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대한민국 먹거리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고향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그래서 몰라서 그런 거지 알면은 이거에 대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게 되지 않을까, 또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공약을 1대 공약을 만들어 놨는데 염태영 시장님이 부지사로 가셨잖아요, 경기도. 근데 한 번 이런 에너지와 관련돼서 얘기를 안 하셔. 상당히 좀 많은 실망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이런 이제 지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큰 틀을 잘 만들어 놨어요. 2020년도 7월 14일, 21년도 7월 14일 날 또 두 번째 K-뉴딜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잘 만들어 놨는데 이제 지금 정부는 전 정부의 했던 에너지 정책을 싹 뒤집어서 석탄과 원자력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뭔가 대안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대전환 시대 성장 포럼입니다. 이제 국회의원 한 30명 정도 하고 여기에 자문위원들, 대학 교수들이 한 20명 정도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가운데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다루지만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해상풍력 특별법 만들 때 관련돼서 제가 이제 입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감정평가사라는 게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토지 가격이 얼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그림에 있는 게 대구 구운공항인데요. 대구 구운공항 저게 200만 평입니다. 땅값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땅값 개발 지금 현재 저 땅값이 제가 평가했을 때 12억입니다. 12조입니다. 12조. 12조짜리 단일 규모로 감정평가한 평가사는 5,000명 감정평가사 중에 유일할 겁니다. 우리 여기 3기 신도시잖아요. 아파트 짓잖아요. 그러면 이게 쪼개서 다 평가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평가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 공항을 군이 위성으로 그대로 옮겨가지고 대구 여기 있는 공항 부지를 그냥 산업단지하고 아파트로 그대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자문해 줄 때도 그냥 감정평가만 자문해 주는 게 아니고 이 과거에 지금 현재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이잖아요. 그 전 시장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계속 바뀌는데 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구에는 지금 구미에는 기업이 많아요. 근데 대구에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여기 200만 평의 땅에다가 산업도시를 만들겠다고요. 그럼 산업도시를 만들려면 이제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 써야 되죠. 아리배. 위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재생 에너지 공급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도시계획. 그냥 뭐 산업도시, 산업단지 만들어 놓으면 기업들이 알아서 들어오겠지. 이런 20년, 30년 전에 마인드를 가지고 도시계획을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 제가 말씀을 또 드린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정치적인 고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산업단지라는 거 나중에 가면 또 다시 다 아파트로 또 돈이 되는 걸로 또 다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감정평가사로서 하고 있는 게 여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게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여기가 제가 2010년도에 어민들 피해보상 해줄 때 그때 제가 참여했던 거고 삼척화력발전소도 제가 피해보상을 해줬고 울진, 경주, 신고리 이제 색깔 칠해진 데 갖다 제가 관여해서 피해보상을 해준 그런 지역인데요. 이 원자력하고 화력발전소는 이분들이 이제 다 데모하는 모습들인데 바다에서 일하는 어민들은요, 바다 나가면 그물에 걸리면 바로 죽습니다. 목숨 걸고 일을 해요. 싸우는 것도 목숨 걸고 싸워요. 그래서 어민들 피해보상 관련돼서 되게 민감한데, 근데 사업자들은 원전하고 화력발전소 사업자들은 처음에는 어민들 피해보상을 안 줍니다. 왜? 어선들이 고기를 잡잖아요. 그럼 여기에 공사를 하면은 좀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러다가 배를 들이밀어가지고 공사를 방해하면, 아, 그때 조금 해줄까? 이게 2, 3년 막 걸려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하는 역할은 가가지고 몸으로 하면은 서로 위험하고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서로서 한전, 그 다음에 발전소, 그 다음에 해수부, 환경부, 이런 데다가 이제 민원 서류를 만들어줍니다. 법적으로는 근거가 어떻고, 왜 어민들이 피해오는지, 이런 것들 서류를 만들어주면서 한 짧으면 1, 2년, 길면 5년, 10년 동안 싸워서 보상을 받습니다, 어민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지금 이제 여기는 화력 발전소만이고, 발이 나아진다든가 매립한다든가 한 30군데 전국을 다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지방에 가면은 목요일, 금요일쯤에 올라오고, 이렇게 중간에 회의가 있으면은 오늘 왔다가 또 내려가고. 그래서, 계속 지방을 이제 달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년 가까이를, 20년 이상을 어민들 입장에서 진짜 이제 어려운 목숨 걸고 일하는 분들이죠. 어민들 입장에서 사업 시행자, 해수부, 환경부, 발전소,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에 어민들 입장에서 대변을 해주다 보니까 제가 싸움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해수부 회의 들어가면은 저도 모르게 그래 말이 그냥 툭툭 나와. 그리고 너무 강하게 하고 문서를 만드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게. 왜? 그냥 좋게 쓰면 안 해줘.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해수부에서 회의에 부르질 않아요. 들어보니까 그때 한참 박근혜 대통령 때 블랙리스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블랙리스트에 해수부에 올라가지고 해수부 회의는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해수부 이제 피해 본사가 관련돼서는 계속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예 차라리 협상가 자격증을 따보자. 이래서 한 8개월 공부해서 협상가 자격증을 따. 이제 수업만 들으면 입수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협상가로서 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협상가로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영광의 안마의 상품력이 4조짜리 사업입니다. 4조짜리 사업인데 이때는 지금 25년을 어민들 입장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반대로 4조짜리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어민들 설득하는 게 너무 어렵다.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엄청난 계약금을 계약하고 제가 사업자 입장에서 협상가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까지 갔으면 제가 이제 성공 보수로 수십억을 가까운 돈을 벌었을 건데 1단계, 2단계에서 이 사업이 멈춰버렸어요. 왜 멈췄냐? 지금 정부가 원전 석탄 중심이잖아요. 해상 풍력이 진척이 없어. 안 나. 그러니까 외국 회사가 보따리 쏘고 나가겠다 이거예요. 4조짜리 사업인데 2천억을 투자했는데 나가보겠다. 이런 현실이 지금, 이래서 지금 이제 중간에 멈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하남교산 신도시인데요. 그래서 신도시와 관련돼서 어업보상은 어업보상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진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요 밑에 하단에 있는 요 그림이 하남시청 이제 운동장 옛날 농구장. 이 집회를 이제 저하고 충궁동의 이명수 사무국장하고 둘이서 이제 집회를 이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8년 12월 달에 하남교산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19년도 1월 달에 바로 대책위가 천연동 대책위, 충궁도 대책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범 씨가 있는 이제 교산 대책위. 3개 대책위가 있었는데 원래 3개 대책위가 저는 계속 어민들 입장에서 싸워보고 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따로 이렇게 주민들이든 어민들이 여러 개로 나눠지면 협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저는 천연동 대책위 사무국장이었어요. 그래서 대책위를 다 모아야 된다. 그래서 1, 2, 3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충궁동 대책위, 천연동 대책위, 교산 대책을 다 하나로 뭉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창성구에서. 다 뭉쳐서 하나의 대책위로 가자.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합의 다 돼서 다 오기로 했는데 이태범 씨만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산 대책위만 따로 나가고 나머지는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힘이 엄청났죠. 그래서 통합 대책위는 회원이 1000에서 1500명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교산대책위를 10명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신도시를 철회시켜라 했는데 철회가 안 되죠. 안 되면은 이제 첫 번째 보상을 좀 많이 달라.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보상은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모아놓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운영진한테. LH에 가가지고 도시를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설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계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보상을 더 받아야 되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도시계획이 뭔 말인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LH한테 어떻게 도시 설계를 하는지 좀 불러가지고 설명을 듣자.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리고 LH한테 가서 적극적으로 얘기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디 해외 가면은 저하고 그전에는 LH 만나면 그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가면 그 말 쏙 빼고 보상만 많이 달라. 이런 얘기만 하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서 대책위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그게 2021년도, 2022년도 일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협동조합의 현수막을 보고 제가 조합원에 또 가입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있게 된 것도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에는 빛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꿈꾸는 이제 미래의 신도시는 이런 도시입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다 나오는 도시입니다. 에너지 자립 도시. 여기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도로가 보면은 양 사이드에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시에 접근하는 도로는 이제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도시 안에 있는 도로는 진짜 협소하거나 꾸불꾸불 차가 들어오는 걸 되게 불편한 도로가 최근 트렌드의 신도시입니다. 차 들어오지 말고 걸어서도 안 되라. 자전거 타고 가라. 이게 이제 최근 트렌드의 신도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 있어서 일단은 차 교통량을 확 줄여야 돼요. 이게 이제 목표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건물뿐만 아니라 유휴 공간을 찾아가지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태양광만 가지고 에너지 자립 100% 절대 안 됩니다. LH 보고서에 딱 나와 있어요. LH 보고서에 수소 연료전지가 함께 하면 100%가 된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수소는 그린 수소가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도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태양광, 수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소형 뭐 풍력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분산에너지입니다.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 여기 보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에서 21년도에 발표했습니다. 21년도에 색깔 치는 게 장거리 송정망 건설을 최소화하고 중소규모 태양광을 늘리겠다. 21년도에 발표한 겁니다. 이게 근데 산통부에서 하나도 안 지켜. 정권 바뀌니까 싹 거꾸로 가버리잖아요. 장거리 송전망을 줄이겠다는 거 지금 얼마입니까? 2년 전에 29조 송전망 예산을 짰는데 지금 56조 송전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이번 6월 달에 통과가 됐는데 분산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생각을 안 하고 멀리 있는 석탄, 그 다음에 원자력의 전기를 수도권을 땡겨겠다. 이렇게 역행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정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런 말들, 용인의 300조짜리 반도체는 사기다. 왜 사기냐? 반도체가 회사가 300조짜리 반도체 회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삼성이 반도체를 만약에 석탄을 써가지고 원자력을 썼다. 그럼 삼성 반도체를 팔아먹지를 못해요. 애플이 인수를 안 해. 발표를 했어요. 29년도에 아리백이 아니면은 우리는 안 받겠다. 발표를 해버렸어요. 절대 못해요. 근데 지금 발표 뭡니까? LNG 가지고 공급하겠다 하잖아요. 근데 LNG 갖고 계획을 LNG에서 LNG 그 추진 전략을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이제 강릉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지금 이제 하남 변전소로 들고 와서 변전소 증설하겠다 그러냐. 강릉에 있는 그 화력 발전소가 소유권이 누구냐면은 삼성입니다. 삼성 에코파워입니다. 정신 멈추기. 그 삼성이 1년에 2천억씩 손해를 본답니다. 발전소 가동이 안 되니까. 원래 강릉에다가 화력발전소하고 원자를 질 때는 거기에다가 기업들이 막 와가지고 거기에서 전력 생산해서 거기에 기업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는데 기업이 안 와. 삼성이 2천원씩 손해를 봐.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수도권을 끌고 와야지. 그러면 삼성 반도체가 그걸 쓸 수 있느냐? 쓸 수도 없는 것도 끌고 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삼성 용인 반도체는 이거는 허구고 이 전력 공급은 국가에서 해줄 건데 우리는 여기다 투자하겠다 했는데 왜 국가에서 전력을 에너지 신재생을 공급 안 해주냐?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국가에서 전력을 신재생 공급을 안 해주니까 우리는 한국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 외국으로 가겠다. 라는 핑계거리를 쌓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지 않게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항상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미래의 도시가 우리 하남 교산 신도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남 시민들이 관심도와 그 다음에 압박이 있어야지 이런 이제 도시가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는 1차 설계는 끝났지만 설계가 도시가 완성될 때까지 설계 변경이 20번에서 30번 정도 바뀝니다. 그래서 충분히 바꿔나가면은 100%는 할지라도 30%, 50%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